다들 인과응보라는 옛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의 제 사연은 인과응보를 잘 나타내는 사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그럼 사연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긴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저희는 결혼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평범한 9급 공무원이며 남편은 꽤 큰 제약회사의 영업직으로 한창 불타오를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따라 남편의 거래처 발굴과 관리에 바쁜지 영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네요. 남편과는 10년 연애 후 결혼해서 하루 이틀 지켜본 것도 아니지만 요즘처럼 바쁜 나날은 처음인 것 같아요. 직업 특성상 오늘도 남편보다 훨씬 일찍 퇴근하여 집안일을 마무리한 저는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남편이 술에 취해 비틀비틀 들어오네요.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에이씨, 더러운 세상, 진짜 먹고 살기 드럽게 힘드네. 일하느라 힘들었지. 어서 씻고 앉아. 밥 차려놨어. 저는 그런 남편을 부축하였습니다. 진한 술 냄새가 제 코끝을 강타했지만 어쩌겠어요. 영업사원한테 술을 먹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내 정성껏 준비된 밥 앞에 앉아 젓가락을 드네요. 밥이 다 식었잖아. 이렇게 늦을 줄 몰랐어. 당신이 평소보다 훨씬 늦어서 그래. 못 먹겠으면 데워서 먹어. 일이 늦게 끝났어. 오늘도 바빠 죽겠다니까. 그걸 왜 내가 하냐? 집안일이나 요리나 네가 알아서 다 해야지. 연애하던 시절 다정했던 남편은 점점 실적 스트레스가 심해졌다는 핑계를 대고 까칠해져만 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서운한 표정을 애써 숨기며 오늘도 고생했을 남편을 위해 해장국을 따뜻하게 데웠죠. 우걱우걱 밥을 다 먹은 남편은 바로 침대로 향하더니 누운 지 1분도 되지 않아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벗어던진 양복 바지를 세탁기에 넣으려 집어들었죠. 주머니를 뒤적거리자 늘상 나오는 라이터와 그리고 몇 개의 명함들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접대 주대 무늬? 이런 걸 왜 가지고 다녀 정말. 평범한 거래처들인 듯 보이는 하얀 명함 사이에 알록달록한 술집 명함이 눈에 들어오네요. 하지만 아무리 저라도 남편은 이런 곳에 안 갈 거라고 확신하지는 않으니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일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 것도 사회생활 일부니까요. 제가 참고 넘어가야지 어쩌겠어요. 며칠 후 어느 주말은 갑자기 이른 아침부터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며 저를 깨우네요. 옷이 이게 뭐야? 다 구겨졌잖아. 이런 걸 어떻게 입고 나가란 거야? 그거 아직 안 다려놨어. 어제 입었던 거잖아. 술 냄새 나니까 다른 거 줄게. 중요한 결혼식 가는데 그걸 어떻게 입고 가란 거야? 결국 고집 부리는 남편 때문에 저는 다리미를 펴서 앉으며 말했어요. 요즘 따라 행사가 많은 것 같네. 주말도 같이 못 보내는 거야? 내가 주말이 어디 있어?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잖아. 내일도 다음 주도 다 약속 있어.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빨리 좀 해봐. 이러다 늦으면 책임질 거야. 후딱 다리미질을 마무리하고 옷을 건네준 저는 남편을 배웅했어요. 잘 다녀와 여보. 운전 조심하고. 남편은 기분이 좋지 않은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겠지만요. 이런 날이 점점 반복되니 마음이 지쳐가기 시작하는 건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거겠죠. 오늘도 남편은 늦게 들어올 게 뻔했습니다. 부족했던 잠을 채운 후 빠르게 집을 청소하고 소파에 앉아 휴일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던 중 조용하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보니 신우이가 카카오톡을 보냈네요. 언니, 잠깐 나올 수 있죠? 나 여기 언니 집 앞에 백화점이에요. 여긴 무슨 일로 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이 극진히 아끼는 늦둥이 동생인 신우이가 저에게 연락하고 찾아오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3일 정도는 꼭 저에게 연락하더라고요. 성격도 활발하고 남편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남편이 거의 딸처럼 키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둘의 오해가 보통이 아닌 걸 눈치채고 있었죠. 무슨 일이긴요. 쇼핑하러 왔는데 나 혼자 하려니까 심심해서 그러죠. 어차피 언니 집에서 혼자잖아요. 어울려줄 사람이 없어서 저를 찾다니 예전부터 느꼈지만 참 별난 신우긴 하다 싶었습니다. 대충 차려입고 약속한 장소에 도착하니 신우는 제가 와줘서 참 기쁘다며 신나게 쇼핑을 시작하더라고요. 신우,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며칠 전에 제 생일이었잖아요. 늦었지만 나에게 주는 생일 선물 같은 거죠. 신우는 얼핏 봐도 100만 원은 넘어 보이는 옷과 가방, 신발들을 가격표도 확인하지 않고 막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신우가 무슨 돈이 그렇게 생겼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언니, 이거 좀 들어줘요. 나 이제 무거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는 짐이 늘자 제 손에 강제로 옷들을 안겨버리네요. 그래서 저는 진땀을 흘리며 양손에 쇼핑백을 가득 들고 신난 신우를 쫓아다니는 꼴이 되어버렸지만요. 그렇게 옷들을 뒤적거리던 신우는 계산대에 서자 희망에 찬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언니, 이거 사준다 했죠?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것들이에요. 네? 제가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쳐다보니 신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활짝 웃더라고요. 이 비싼 걸 제가 어떻게 사요? 그리고 선물은 제 남편 통해서 미리 챙겨줬잖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100만 원치 옷들을 갑자기 사달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아무리 철이 없고 어리다 해도 남인 저한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랬었나? 그래도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언니, 뒤에 사람들 줄 서 있잖아요. 빨리빨리. 아니, 그렇게 갖고 싶으면 어머님께 부탁을 드리지 왜 저한테... 에이, 언니도 어차피 나중에 우리 오빠한테 돈 받아낼 거잖아요. 우리 오빠 돈도 잘 버니까 당연히 언니한테 챙겨주겠지. 저는 당황해 이도저도 못하고 있었지만 뒤에 사람들 눈치가 보여 울며 겨자 먹기로 카드를 내밀었죠. 무이자 3개월 할부요. 고마워요, 언니. 오빠한테는 내가 잘 말할게요. 그렇게 저는 평소에 가지도 않는 백화점에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긁게 되었죠. 그래서 자기 동생이 막 그렇게 나한테 사달라고 하더라고. 내가 카드 긁는데 손이 덜덜 떨렸단 말이야. 저는 속상한 마음에 집에 돌아온 남편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피곤한지 침대에 드러누워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바쁘게 연락만 하고 있었죠. 내 말 안 들려? 신우 진짜 예전부터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도 사람이 말하면 좀 듣는 척이라도 해. 그제야 남편은 제 쪽으로 눈길을 주더라고요. 잘 된 것 같은데? 희영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고작 그거 사준 거 가지고 내 앞에서 생색이야? 뭐? 고작 그거? 아무거나 사들고 가서 갑자기 나한테 결제하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나도 비싸서 평소에 못 사는 것들을? 아, 거참 쫑알쫑알 시끄럽네. 그럼 네가 돈 벌어 오든가. 쉬운 일만 찾다가 돈도 코딱지만큼 벌어오는 주제. 희영이 생일 선물도 싸구려 시계 던져놨으면 그걸로 만회한다고 생각해. 또 남편은 제 속을 긁으며 직업을 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했겠다며 속상했겠다며 그래도 제 동생 챙겨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게 이 사람에겐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신우한테 싸구려 시계 사준 게 불만이야? 그러는 당신은 결혼하고 내 생일 한 번이라도 챙겨준 적 있어? 케이크 하나도 안 사와서 맨날 우리 엄마가 챙겨주는데? 당신이 우리 부모님 생일은 뭐 얼마나 잘 챙긴다고.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 제 생일이 2번이나 지났는데 남편은 선물은 무슨 편지조차 써주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면서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두고 어디론가 나가곤 했죠. 그래놓고 자기 지인들이나 거래처 사람들 생일은 몇십만 원짜리 선물을 턱턱 보내고 있으니 제 속이 안 뒤집어질 수가 있겠어요? 심지어 어느 날은 제 생일과 거래처 사람의 생일이 겹쳤다며 그 사람의 생일을 축하하러 나간 적도 있다니까요.
아내로서 대접도 못 받고 무시당하는 기분에 울분에 받쳐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자기 지인들한테도 그 정도인데 시댁한테는 어떻겠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아주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죠. 시어머님 생신이나 신우 생신 때는 몇백만 원씩 턱턱 쏘면서요. 그래놓고 저희 부모님 생신 때는 꽃다발이라도 챙겨주면 감사할 정도예요. 그것도 한참 제가 졸라서 챙겨주는 거지 남편이 먼저 이야기 꺼낸 적도 없으면 말 다 했죠. 아무리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이 중요하다고 해도 너무 대놓고 아까워하는 것을 티를 내니까 그게 문제였습니다. 물론 제가 서운하다고 말해봐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으니까요. 제 속에 불을 더 지핀 사건은 시아버지 제삿날 발생했어요. 며느리로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제사상을 차리던 중 잠시 한숨 돌리던 그때 남편이 시어머니께 봉투를 건네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놀랄 것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일을 따로 안 하시니 생활비를 건넸던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 봉투를 열어 그 자리에서 확인하니 세상에 저한테는 매번 30만 원씩만 드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얼핏 봐도 몇 배는 되어 보이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남편을 저희가 머무는 방으로 데려가 물었죠. 자기야, 어머님 생활비 얼마 들였어? 꽤 많이 드리는 것 같아 보이던데. 그걸 네가 왜 상관하는데? 왜 상관하냐니. 결혼한 사이에 서운하게 그런 말이 어딨어. 자기 안 그래도 실적도 요즘 스트레스 받는다며. 그렇게 많이 들여서 어쩌려고 그래. 조곤조곤 말을 꺼낸 저를 상대로 남편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실적? 그래, 내가 밖에서 싸바싸바하고 다니니까 내가 바보로 보이지 아주. 아무리 실적 떨어졌다고 해도 너보단 잘 벌어오니까 내가 돈을 어떻게 쓰던 신경 꺼. 남편이 화내는 소리가 시어머니께도 들린 것 같은지 후다닥 달려와서는 말씀하셨어요. 누가 널 바보로 보느냐? 하늘 같은 남편을 무시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무시한 적 없다고 설명해도 말을 듣지 않으시는데 어쩌겠어요. 그렇게 잠깐의 말다툼이 끝나고 간단한 제사를 마친 후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그시가에 오는데 빈손으로 오는 며느리는 또 처음이다. 나는 언제쯤 며느라가 덕을 보고 사냐? 어머님 선물은 며칠 전 신우의 생신날 남편을 통해 전해드렸을 텐데요. 제가 그 사실을 말하니 또 마음에 안 드신 듯하네요. 이게 어디서 굴러들어와서는 이래서 천한 것들은 돈도 못 벌어와 집안일도 못해 내줘도 못해. 넌 어디서 저런 여자를 데려왔냐? 그의 아무렇지 않은 듯 밥을 우물우물 먹던 남편이 또 말을 얹네요. 그러게, 나도 결혼 전에는 이럴 줄 몰랐지.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엄마. 몰랐긴 뭘 몰랐겠습니까. 제 상황과 태도는 결혼 전이랑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확신하는데요. 오히려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변해버린 건 남편과 시댁일 텐데 말이죠. 남들은 며느리가 해외여행 보내주던데 난 언제쯤 가보려나 모르겠다. 내가 살아생전에 갈 수나 있을는지. 엄마, 우리 언니 월급 적은 거 알잖아.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꿀걸? 오빠가 능력이 있어서 언니 먹여 살리는 거지 뭐. 시어머님의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가 킥킥 웃으며 한술 더 뜨네요. 어쩜 이래 다들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래, 자는 우리 아들 피 빨아먹고 살더라 아주. 우리 준영이가 고생이 많다. 못 참겠으면 이혼하고 돈 잘 버는 능력 있는 여자 만나거라. 심지어 제 앞에서 이혼하란 소리까지 하다뇨. 대체 제가 뭘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남편은 어디 대기업 다닌다 하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느냐? 어딜 가도 아들 잘 키우셨다 소리 듣고 다닌다 내가. 그런 하늘 같은 남편을 모시지도 못할 망정 따라봐? 그것도 내 집에서? 어머님, 제 의도는 그게 아니라... 참다 못해 한마디를 하려는 순간 시어머니께서 제 말을 끊어먹으시네요. 어디 나이든 심히 말하는데 끼어들어? 하여간 가정교육 못 받은 티내기는.
그냥 한통 속인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조용히 있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날이 끝나고 저는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정확히 말하면 큰일은 없었지만 마음은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저를 깔아보며 뭉개려는 남편과 저를 완전 부려먹는 시댁 식구들 때문이죠. 어디 갔다 와? 너 일찍 퇴근하잖아. 오늘 왜 이렇게 늦은 거야? 그날따라 남편이 생각보다 일찍 집에 와 있더라고요. 남편이 오기 전에 도착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제가 더 늦어버렸네요. 여기 앞에서 친구 좀 만나고 왔어. 네 서방님은 눈코 뗄 새 없이 바쁜데 잘도 놀러 다니네. 오랜만에 잠깐 이야기만 하고 온 거야.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할 일 다 했고 남는 시간에 갔다 온 거라고. 참나, 아주 팔자 좋네. 좋은 데 다니는 나 만나서. 사사건건 건덕지를 잡아대던 남편은 심지어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제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 들리게 말이에요. 야, 엄마가 너 바꿔보라는데 받아봐. 어머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힘없이 전화기를 받아드니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귀를 찌르네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진 대충 예상 가시죠? 뭐 여자가 밤늦게 돌아다닌다, 남편 돈으로 놀고 먹는다, 가정은 내팽개치고 남자랑 노냐,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을 듯해요. 콧대 높던 남편과 시댁을 꺾을 기회는 의외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외할머니 댁에 내려가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역시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 가족 모임에는 자주 빠지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친척 중에 남편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들과 인사를 나누곤 있었습니다. 다들 일이 바쁘고 결혼 생활에 바빠 친척들 얼굴 못 본 지가 오래됐었거든요. 그렇게 사촌 오빠랑도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죠. 그때 사촌 오빠가 의외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김서방은 아직도 그 회사 다니시나? 돈도 잘 벌리나 봐. 스트레스는 많이 받아 하는 것 같던데, 영업하면서. 영업직을 한다고? 아, 그러면 내가 제대로 본 게 맞나 봐. 오빠 몰랐어? 제약회사 영업사원인데?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우리 병원에 김서방이 찾아와서 명함 주고 가더라고. 이름이 나릭다 해서 혹시나 봤는데 나는 너 결혼하고 김서방을 사진으로만 보고 이름도 드문드문 기억나니까 긴가민가 한 거지 뭐. 뭐 이런 우연이 다 있지. 당장 다시 전화해서 계약해줘야겠네. 그게 진짜야? 오빠 사실은 남편이랑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약서를 써주겠다는 사촌 오빠의 말에 저는 만류하며 남편과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사촌 오빠는 의사로 대형 병원에서 오래 일하다가 최근에 병원을 개업했다고 들었거든요. 자기 병원에 남편이 영업하러 방문한 상황인 듯 보였죠.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편한 사람 앞이어서 그런지 참았던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사촌 오빠는 표정이 점점 굳어가더니 말이 끝나자마자 노발대발하네요. 뭐라고? 그 인간 만났을 땐 그렇게 안 보이더니만 서글서글하고 성격 좋다고 생각했는데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아직도 나 볼 때마다 시어머니랑 신우랑 남편이랑 셋이서 얼마나 괴롭히는데 그러니까 선심 써줄 필요 없어. 아직도 그런다고? 심지어 가족 모임에도 못 나가게 해? 너 맞고는 살지 않아? 여기 오기 전에도 남편이랑 심하게 싸웠으니까요. 남편은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지 뭘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저를 의심하고 친척 모임에도 못 가게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폭행은 없긴 해서 참고는 있어. 그래도 가끔은 진짜 나 이렇게 못 살겠다 싶어서 요즘 고민이 많아. 얼마나 콧대 높은 집안인지 진짜 조선시대인 줄 알았어. 걱정하지 마. 우리 병원에 아직 명함 있을걸? 내가 그 인간 이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줄 테니까. 사실 저희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는 괜히 마음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 품고 살았던 이야기지만
털어놓고 나니 속이 시원해져 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렇게 꺼낸 이야기가 불러일으킬 파장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모임에서 돌아와 또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주말 아침, 남편보다 일찍 일어난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집 정리를 하며 남편이 벗어던진 옷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주머니가 있었나? 안주머니를 발견한 저는 빨래를 하기 전 혹시나 라이터라도 들어있을까 싶어 꺼냈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콘돔이었네요. 순간 누가 망치로 제 머리를 세게 내리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런 짓까지 하고 다닐 필요는 있었을까요? 저는 의심스러운 마음에 자고 있는 남편의 휴대폰을 슬쩍 가져와 확인하게 되었죠. 사실 저는 남편이 저랑 같이 있을 때도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니까 옆에서 살짝 보고 비밀번호 패턴을 기억해두고는 있었어요. 꽤 단순해서 한 번 스쳐 지나간 순간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몰래 보는 것도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굳이 뒤져보지 않았던 것뿐이었습니다. 문자함에 들어가니 역시나 2차 유흥업소 예약 기록이 엄청나네요. 지명, 인지, 어떤 모른 여자 이름들이 많이 오고 갔더라고요. 심지어 모텔 결제 문자도 날라와 있고 더러운 대화를 나눈 기록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저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주 있는 술자리야 그렇다 쳐도 유흥하는 여자들이랑 살 부비고 놀려고 모텔에 가는 거요? 남편한테 따져봐야 이것도 영업에 필요한 일일 뿐이라고 핑계를 댈 게 뻔해서 저는 그냥 제 휴대폰으로 촬영만 해놓고 끝냈죠. 이제 슬슬 이혼을 본격적으로 생각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참아서는 완전 호구 취급 당하고 있는 게 분명해졌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저는 휴대폰으로 남편이 하는 모든 언행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시댁 식구들에 대한 것도 물론이요. 하나하나 위자료로 보상받을 수 있게 다 증거로 남겨야겠다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남편 앞에서는 모르는 척하며 살아가며 증거를 모은 지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친정 부모님께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시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거든요. 니네 아빠 일 잘 풀려서 동네 근처지만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게 되었다. 오늘 계약하고 왔단다. 이사 마치면 김서방이랑 같이 집들이나 하러 와라. 진짜 다행이야. 엄마 드디어 아파트 들어가는 거네? 나 어릴 때부터 아파트 가고 싶어 했잖아. 그래. 이 나이 먹고 꿈꾸는 것 같은 기분이야. 이참에 낡은 가전도 싹 바꿀까 싶긴 하기도 하고. 안 그래도 엄마 집 세탁기도 20년 됐잖아. 요즘 누가 통돌이 써? 엄마 새집 가는 김에 내가 이참에 드럼 세탁기 하나 사줄게. 사양하지 말고 받아줘. 뭘 딸한테 받고 사냐고 저를 말리는 엄마였지만 저는 이때까지 제대로 못 챙겨드린 것이 미안해서 꼭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에 남편이 퇴근하자 친정 부모님의 소식을 전하려 달려갔죠. 여보, 우리 엄마 아빠 드디어 이사하신대. 안 그래도 그 집에 문제 많아서 자기도 가기 싫어했잖아. 이제 새 집이니까 집들이 다녀오자. 나 바빠. 그렇게 한가하게 집들이나 하고 다닐 시간 없어. 엄마가 여보도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 그리고 집들이 선물은 내가 세탁기 준비한다고 했어. 자기는 뭐 드릴래? 남편은 제 들뜬 마음을 아는 듯 모르는 듯 버럭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탁기?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그걸 왜 네가 준비해? 우리 친정에 세탁기 20년은 썼거든? 엄마가 워낙 알뜰하셔서 몇 번 고쳐 쓰곤 했는데 이번에 싹 바꾸기로 했대. 그의 남편은 한쪽 눈썹을 축혀 올리며 화난 듯 보였지만 저는 물러날 생각이 없었죠. 자기 시댁에도 매달 생활비 드리잖아. 그런데 우리 부모님께서는 제대로 된 선물 한번 못 받아보셔서 서운하셨을 거야. 내일 토요일이니까 우리 같이 살아가면 되겠다. 자기가 골랐다고 하면 부모님께서 엄청 기뻐하실걸? 말도 안 되는 소리. 난 그런 큰 돈 지출할 생각 없거든. 결국 깐깐한 남편을 설득하는 건 포기하고 저는 이것저것 검색을 통해 알아본 후
다음날 혼자 가전 매장에 방문해서 세탁기를 결제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 남편이 또 어딜 돌아다니는지 추궁하기 시작하길래 저는 사실대로 말했죠. 뭐? 세탁기를 새 거로 샀다고? 고장났으면 싸게 중고 사면 될 걸 왜 내 허락 없이 새 걸 사? 요즘 누가 중고를 사. 그리고 우리 부모님 앞으로 얼마 사실지도 모르는데 호강은 못 시켜드려도 이 정도는 해드려야 하지 않아? 그래서 그게 얼만데? 결제한 거 보여줘봐. 라길래 저는 영수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호들갑을 떨 정도로 비싼 걸 산 것도 아니고 나름 가성비 제품으로 추천받아 산 건데요. 너 진짜 미쳤어?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자기도 내 허락 없이 어머님 생활비 계속 드리는데 난 오랜만에 선물도 못 드려? 그거랑 다른 문제잖아. 나는 돈을 많이 벌어오고. 그래? 그 잘난 월급 구경이나 해보자. 얼마나 벌길래 보여줘봐. 이랬더니 남편은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결국 저도 속이 많이 상했지만 그렇게 대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차피 곧 나올 집이니까요. 그렇게 꾹 참고 복수의 칼날을 갈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또 어느 날은 드디어 사촌 오빠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저지른 짓을 듣고 제 앞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사람이요. 저는 그동안 무슨 진전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전화를 받게 되었죠. 받자마자 사촌 오빠는 갑자기 제 남편은 어디 있는지 묻더라고요. 김서방 지금 어디 있어? 지금?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거나 거래처 가 있겠지? 그건 갑자기 왜 물어? 뭐? 너 아직도 몰랐던 거야? 그 자식이 말도 안 했어? 사촌 오빠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그 자식 이미 그만둔 지 오래래. 나도 일이 너무 바빠서 너한테 이야기 듣고 바로는 못 찾았거든? 지금 생각나서 직접 연락했더니 받지도 않아서 거기 적혀있는 회사로 전화했더니 그만뒀다던데? 그게 무슨,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저는 깜짝 놀라 사실을 확인하려 남편한테 전화했지만 아무리 걸어도 받지 않았죠. 제 애타는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화를 끊은 지 몇 분 후 타이밍 좋게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네 이것이 미쳤나? 웬일인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말이죠. 아까 사촌 오빠한테서 들은 이야기에 충격이 가시지 않아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성큼성큼 제 앞에 다가오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아 돌리네요. 감히 네가 내 아들이 번 돈을 니네 집에 갖다 줘? 어머님 왜 이러세요? 이거 놔요! 저는 갑자기 머리채를 붙잡힌 아픔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쓰고 다니는 걸 못 본다. 능력도 없는 것이 감히. 뭐? 그것도 니네 엄마한테 세탁기를 사줘? 네가 드디어 미쳐버렸느냐? 그러고는 저를 바닥에 내팽개치더라고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자 심지어 제 뺨을 강하게 내리치시네요. 어머님! 니네 집 어디냐? 당장 가서 내 아들 돈 찾아와야겠다. 어머님 진짜 제발 그만하세요. 시끄럽다. 당장 니네 애미 집으로 가자꾸나. 남의 아들 피 빨아먹는 집안 꼴이나 좀 보자. 바로 그때 방금 들은 말이 생각나 버린 거 있죠? 남편이 일을 그만둔 게 사실이라면 제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도 진실을 알 필요가 있죠. 애써 정신을 다잡은 저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회사에 찾아갈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 오빠 회사에 가서 오빠한테 제대로 사과할게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택시를 잡아 타고 남편이 일하는, 아니 일했던 회사로 찾아갔어요. 택시에서도 화가 풀리지 않으신 듯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이윽고 회사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께서는 회사에 감탄한 듯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역시 우리 아들이다. 이런 반듯한 회사에 다니다니. 아이, 저 삐까번쩍한 것 좀 봐라. 너 먹여 살리느라 우리 아들이 이런 데서 일하는 게다.
그런데 너는 그걸 니네 집안에 갖다 바치기나 하고 밖으로만 돌아다녀서야 우리 아들내미가 일할 맛이 나겠느냐? 그러고는 심지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내미 일하는 데가 어디요? 그 김준영이라고 하는데 영업하는데. 아, 자녀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쪽 직원 불러드릴게요. 붙잡힌 직원은 멀뚱멀뚱 서 있는 저희를 이상한 눈으로 흘겨보더니 곧 다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영업부 김준영님 찾으시는 거 맞으시죠? 그분 이미 퇴사하셔서 여기 없어요. 뭐라고요? 퇴사를 했다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셨네요. 저는 이미 예상했던 만큼 크게 놀라진 않았지만요. 제가 알기론 잘렸다고 들었거든요. 아마 그 사람이 일 못해서 실적 못 내는 건 둘째치고 이번에 무리도 크게 일으키는 바람에 자사에 엄청난 손실을 끼쳐서 바로 잘렸어요. 무슨 일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 이름 안 꺼내시는 게 좋을걸요. 다들 알고 있으니까요. 직원은 누가 들을세라 주변을 둘러보며 소곤소곤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불명예가 다 있을까요? 그렇게 당당하게 자랑하던 직장에서 사고 쳐서 쫓겨났다는 말이잖아요. 설명을 더 들어보니 법인카드로 뻔뻔하게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유흥을 즐기고 다닌 건 애교 수준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요? 당장 우리 아들 만나게 해줘!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직원의 두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이러시면 곤란하세요. 여기 원래 외부인 출입 금지인데 지금 나가시면 봐드릴게요. 직원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는 시어머니를 문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죠. 우리 아들을 쫓아내고도 무사할 줄 알아? 두고 봐! 그렇게 회사에서 쫓겨난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직원은 어땠냐고요? 한 번 더 들어와서 소동 일으키면 경찰 부를 거라는 말과 함께 유유히 돌아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니는 처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길가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향해 오랫동안 품어온 제 결심을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아셨죠? 저 이혼하게 해주세요. 이혼이라니 말도 안 된다. 분명 사정이 있을 게야. 준영이가 생각이 있어서 그랬을 게야. 저 이런 취급받고 더 이상은 못 살아요. 소송 걸어서 제가 받은 피해 보상 다 받아낼 거예요. 아가, 그게 무슨 말이냐? 절대 안 된다. 난 그렇게 못 놔둔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제 팔을 잡으시네요. 어딜 만져? 이거 나. 그렇게 잘난 당신 아들이나 챙기시지?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내팽개친 채 등을 보이며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쫓아오며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눈길도 주지 않았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도 남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출근한다고 거짓말치고 여자들이랑 놀러 다니는지 아니면 또 유흥을 즐기러 갔을 수도 있겠죠. 이제는 저도 지쳐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제정신이 어느 정도 돌아왔는지 아까 맞은 부위가 얼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저는 친정에 갈 짐을 대충 준비하고는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해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증거들을 메일로 통해 전달하던 중 어디에 다녀왔는지 모를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누구랑 놀다 오는데? 이번엔 어떤 여자인지 궁금하네. 진짜 힘들게 일하고 왔더니 무슨 소리야? 역시나 뻔뻔하게 시치미를 떼기 시작하네요. 회사 법인카드로 유흥하고 사고쳐서 잘리다니 그게 너가 말한 일인가 보지?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설마 내 휴대폰 뒤진 거지? 그거 범죄인 거 몰라?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로 생각했어? 당장 이혼해. 합의는 해줄 생각 없어. 너랑 시댁이랑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살아줬더니만 끝도 모르고 점점 심해지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이혼? 누가 할 소리를. 그래, 이혼해. 니까짓 게 혼자서 살 수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당신이야말로 이런 짓을 하고도 얼굴 들고 살 수 있을 것 같지? 언제까지 그렇게 당당한가 보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남은 정까지 탈탈 털려버렸습니다. 너 같은 게 집 나가서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야! 역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끝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군요. 저는 그 길로 등 뒤에서 비웃는 남편을 뒤로하고 집을 나와 친정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쪽도 남은 돈은 있는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고요. 그렇게 어찌어찌 친정에서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 보이네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현관 앞에 찾아와 친정 어머니께 뭐라고 하시는 상황인 듯 보였습니다. 기세등등하던 마지막 모습과는 달리 남편마저 어딘가 풀주고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대체 무슨 심경의 변화이길래 여기까지 손수 발걸음을 한 걸까요? 그때 방에서 나오던 저를 시어머니께서 발견하신 듯 아는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야, 내 말 좀 들어보거라. 준영이가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왔다. 그러고는 옆에 있던 남편의 고개를 눌러 숙이시네요. 뭘 가만히 있느냐. 얼른 네 와이프한테 싹싹 빌어라. 잘못했다고 해라. 시어머니의 호통에 그제서야 남편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야, 진짜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때까지 못해줘서 미안해. 내가 진짜 잘할게. 눈 딱 감고 용서해줘. 왜? 못해준 건 아나 봐. 그렇게 당당하더니 이제 와서 사과해서 뭘 어쩌려고. 내가 미쳤었나 봐. 다 정리했고 너만 보고 살게. 장모님께도 진짜 잘할 수 있어 나. 그러니까 소송 취소해줘. 부탁이야. 불쌍한 표정을 하고 머리를 땅에 박고는 저에게 싹싹 비는 남편에게 저는 어떻게 했냐고요? 팔짱을 끼고 발로 남편의 머리를 꾹꾹 밟아주었죠. 애써 잊으려고 해도 떠오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서 안 그래도 짜증이 났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얼굴을 내미는 건지 참. 왜 이제 와서 이러는데 그 잘난 직장에서 잘리니까 돈 필요해? 데리고 놀던 여자들은 어디 내팽개치고. 그런데 난 알다시피 능력이 없어서 돈도 못 벌어오거든. 그것 참 아쉽네. 아가, 잘못했다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다. 당신이 말한 그 남의 아들 피 빨아먹은 집에 와서 왜 이런 추태를 부리는 거야? 쪽팔리지도 않아? 내가 말이 헛나갔다. 준영이 얼굴 봐서라도 우릴 용서하거라. 소송 취소해주면 안 되겠느냐?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 바로 그때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던 친정어머니께서 드디어 한 발짝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의 뺨을 날리셨어요. 시어머니의 고개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친정어머니께서 말씀하시네요. 이건 민서 몫이에요. 아, 그리고 그쪽은 아직 살만한가 봐요. 고개 들고 두 다리로 서 있는 거 보니까. 그제서야 시어머니도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뭐해요? 다 부질없는 짓이지. 저는 싹싹 비는 두 사람을 발길질로 쫓아내버렸어요. 폭력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사실 엄마가 때렸을 때 속이 시원했거든요. 저도 그 얄미운 얼굴들을 한 대 때려줄 걸 그랬나 살짝 아쉬움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다고 제가 겪은 억울함이 풀리는 건 아니지만요. 소송이 끝났을 때 물어줄 위자료가 아까워서 그러는지 직장을 못 찾고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아무튼 참 이제 와서 구차하게 굴긴요. 지긋지긋할 지경이에요 정말. 아무튼 저는 그렇게 짧은 결혼 생활을 마치고 저희 부모님과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큰일을 겪어서 지쳤던 마음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요. 그로부터 꽤 시간이 흘렀네요. 시댁과 전 남편은 어떻게 지내는지 신경도 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대로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이었죠. 갑자기 제 귀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보니 작업모 때문에 얼굴이 살짝 가려져서 다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전 남편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어디 아픈 줄 알 정도로 초췌한 모습에 면도도 하지 않은 듯 보였죠. 흙먼지가 휘날리는 건물 공사장에서 일하는 중인 것 같았습니다. 그 앞에서 누군가가 전 남편에게 삿대질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숨어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다 너 일 못한다고 자르라고 했던 거 내가 구해준 거 몰라? 그런데 또 이따위로 일해? 사고 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죄송합니다. 일 똑바로 해. 이따구로 할 거면 넌 해고야. 갈 곳 없고 늙은 엄마 아프다길래 받아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사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자 사장이라 불린 젊은 남자는 전 남편의 얼굴에 침을 퇴 뱉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자 묵힌 속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장이 사라지자 전 남편은 얼굴에 범벅이 된 침을 닦던 중 저를 발견하고는 눈에 띄게 놀라더라고요. 민서야, 제발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나 좀 도와줘. 돕긴 뭘 도와. 지나가다가 본 것뿐이야. 모른 척 해줄게. 무시하고 다시 갈 길 가려던 순간 전 남편이 무릎을 꿇으며 꽤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파. 병원비가 필요해. 제발 나 좀 도와줘. 그러거나 말거나요. 제 알 바 아니라는 생각에 대답도 하지 않고 지나갔더니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네요. 그렇게 독하게 저를 괴롭히더니 벌 받았나 봐요. 우연한 만남으로 알게 된 두 사람의 생각지도 못한 근황에 저는 기분이 좋아져 맥주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저는 아직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간단하게 오늘 있었던 일을 부모님과 이야기 나눈 후 방으로 들어와 맥주를 마시면서 제가 겪었던 일을 쓰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긴 이야기를 마치고 보니 벌써 잘 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